네, 그 김은구 대표님은 이 젠틀하고 아주 소프트한 그런 순한 맛이라면 저는 조금 매운맛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그 JTBC 한국 언론사도 와 계신데 한국 언론에서 그 백골단으로 많이 알려졌죠. 백골단. 저는 이 지금 한국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 지금 많은 기자분들과 유튜버분들이 와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한국 국민들께서 지금 새벽이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 백골단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당시에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고 왔을 때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모였던 청년들이 백골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것도 공권력도 없습니다. 공권력이 있어도 내란이지만 공권력도 없는 일반인이 체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골단 청년들은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중앙지 기자들이 모인 곳에서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면 우리가 가서 체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자들이 다 받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들이 다 생중계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왔던 1만 명의 경찰 추산은 3만 명인데 저희가 추산했을 1만 명이었습니다. 1만 명의 민노총 인원들이 계속해서 새벽까지 집에 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해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밝혀졌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이자들이 산기슭을 타고 대통령 관저로 침투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저희 역시 민노총에 첩자를 심어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저희가 새벽에 민노총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백골단 300명의 청년들이 멸공의 뽀를 부르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민노총은요 죽창을 들고 쇠구슬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폭력 집단입니다. 그리고 간첩단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이 폭력 집단 1만 명과 300명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있었던 백골단 청년들은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유서를 집에 써놓고 나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비조, 정찰조, 체포조까지 다 이 조직화를 해서 민노총이 넘어오면 그들을 우리가 다 체포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경호처한테 맡긴다. 이게 저희 지침이었고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단톡방에서 이런 지시사항과 함께 민노총이 들어오는 민노총이 뒤에서 침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막았더니 당시 영장 발부,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결과적으로 민노총이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서 저희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남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사로 알려지고 그 다음날 김민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주장했던 것은 국군 통수권자를 체포하는 행위는 내란행위다. 국군 통수권자를 체포하는 것은 내란행위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 내란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내란이 성공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혁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혁명 정권입니다. 정상적으로 집권을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 올렸던 것처럼 혁명,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숙청,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 8대0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사실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열렸던 메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왔는가. 자그마치 23년 동안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그 당시
7개 투표구에서만, 여러분 7개입니다. 80개 구를 재검표를 했는데요. 당시 노무현이 당선이 됐을 때 80개 구 중에서 7개 투표구만 열었는데 혼표, 무효표가 합쳐서 400표 이상 나왔습니다. 1번 표가 2번 표로 가고 2번 표가 1번 표로 가는 그 해킹의 증거가 이미 2003년 재검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3개 구는 비공개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법관, 국회의원들, 검사, 판사들이 전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23년 동안.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는 선거 공정성의 가장 기본 원칙인 선거 무결성의 원칙을 23년 동안 위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입니까? 엉터리 선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동안 은폐하고 이것에 대해서 침묵해왔던 사람 모두 공범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해왔던 이 모든 사건에 현재 정치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판사, 선관위원장, 대법관들이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재판관들도 선관위원들 출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개헌을 했는데 그것을 판결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기각이나 각하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인용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부터 탄핵, 이재명 당선까지가 민주당의 내란 행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내는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저들이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었다. 너희들이 내란을 저질렀다. 너희들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약에 지난 23년 동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리지 않았다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것을 숨겼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 선거 전까지 전자개표기 폐지, 사전선거제 폐지 이렇게 정확한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국회가 해산이 되더라도 선관위가 해산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선거 관리를 미팔군한테 부탁할 수가 있고 유엔이나 유럽 의회에 선거 감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지, 시민이 일어나지 않는데, 시민이 가만히 있는데 그 누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김은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대통령의 체포, 민주당과 공수처, 민주노총의 내란 행위를 저지하려고 했던 유일한 행동 조직인 저희 반공청년단 백골단을 진보 진영이 아니라 보수 진영이 더 나서서 저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자들이 주장한 것은 오직 평화만이 정답이다.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주의자들은 간첩과 같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고 눈앞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우리의 주권과 인권과 재산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어떠한 물리적 변사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탄압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화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폭력 집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집회와 이 악법 반대 1인 시위 모두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표현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여러분의 생명을 당장이라도 앗아갈 수 있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까지 다 장악을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우리 편일 때 그때 나서서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았다면 그 당시에 수천 명, 5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합법 집회를 내고 제 이름으로 합법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모 유튜버는 그것이 불법 집회라면서 허락치라고 몰고 불법 집회, 폭력 집회라고 몰았기 때문에 당시 순진했던 청년들이 선동이 돼서 우리 스스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만을 외치는 사람들, 그 어떤 폭력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겪었다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9월 29일 무비자 중국인들이 대거로 입국을 하기로 되어 있고 하필 다음 지방선거 기간과 이 기간이 또 겹칩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온다고는 하지만 이자들이 단체 공작을 할지 알 게 뭡니까? 대공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정원 조직 자체가 간첩 조직이라고 하는 마당에 알 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팔 국민들을 보십시오. 네팔 국민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교육열도 낮고 경제, 생활력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론 그 당시 본인들 생활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들고 일어났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은 가난하고 살기 힘들 때 일어난다.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아직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먹고 살만 하시죠? 그러나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당선된 직후기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1년, 2년 기다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애국 공포 국민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항하고 끝까지 싸울 때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국제연대를 만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 세계에서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도 못 자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애국 동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한국에서 저항권 행사하십시오.